그 자리에서 증인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?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. 증인, 이 질문은 혹시 불편하면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증인 2024년 작년 3월경에 그 우리 피청구인이랑 그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랑 증인하고 그다음에 김용현 그 당시 경호처장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랑 그 식사한 적이 있죠. 있습니다. 그 자리에서 증인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?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. 저는 비상이라는 말을 쓰신 계엄은 전혀 아니시고 비상이라는 말씀 쓰신 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. 나라 걱정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셨고 좀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외교안보 정책의 성과 캠프 데이비드나 그다음에 워싱턴 선언을 설명드리고 국민들이 이걸 평가하실 거다라고 해서 좀 긍정적인 쪽으로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비상한 조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현하신 적이 없어요? 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지 않고 긍정적으로 하시고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. 제가 비상이라는 말 나온 것도 기억을 못 하는데 반대할 건 없었습니다. 증인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엊그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자신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증인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씀했는데 혹시 그 내용 모르세요?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네. 저도 그거 보고 또 생각을 해봤는데 제 기억을 바꿀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대로 그냥 똑같이 말씀드립니다. 그러면 그대로 국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피청구인 대통령께서 증인한테 비상한 상황, 결단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? 제 기억에는 없었습니다. 예. 그러면 그런 상황을 보면 작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할 당시에 증인은 패싱된 거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그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. 예. 잠깐만요. 2분 추가하세요. 2분 추가하십시오. 예. 그 증인 12월 2004년 3월경 그렇게 삼청동 안가 그 만찬에서 대통령께 비상한 조치에 대해서 재고 또는 우려를 요청하셔서 대통령께서도 증인이 비상한 조치에 대해서는 우려를 가지고 있고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것을 아신 상태에서 12월 3일 날 증인과 통화를 통해서 미국 대사 송별을 하고 있고 공간에서 그 증인이 한국에 머물고 있는 것을 알지만 그 우크라이나 참전 등에 있어서 코드를 같이 한 홍장원 1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, 방첩사를 지원해서 정치인 등을 체포하라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증인께는 국무회의 또는 10시 55분부터 57분경에 그 전화해서 홍장원 차장에게 이야기를 했으니 같이 도와서 방첩사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근데 증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셨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이 추가 지침을 받기 위해서 간부회의 정무직 회의에 들어왔을 때 일부러 외면하고 그것을 듣지 않으려 하고 그렇게 하셨던 거 아닙니까? 외면을 하고 회피했다고 하는 것이 저로서는 참 가장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.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책임이 주어졌을 때 최소한 회피는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. 근데 똑바로 보고를 해서 저한테 지침을 받아가야 될 일을 그 수수께끼 선문답하는 것처럼 해놓고 처음에는 또 저한테 보고 안 했다고 정보위에서는 얘기했던 사람이 말을 바꿔서 저한테 보고를 했다고 하니 저로서는 정말 답답합니다. 증인은 오랜 공직 생활에 있어서 가장 엘리트 관료로서 근무를 해왔습니다. 누구보다도 명석하고 또 지시라든지 보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. 그런데 홍장원 차장이 얘기한 그 문구 자체는 다 인정하시면서 네. 예. 재판부에서 보충 신문